2014년 9월 28일 저녁, 한 남자가 꽃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6층에서 내렸고 2시간 반 뒤에 다시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집 안에는 3명이 있었는데 셋 다 얼굴이 비닐랩으로 감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눈은 멀쩡했습니다. 자물쇠도 번호키도 손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직접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출석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엄마한테 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힌 외할머니 번호로도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교사가 직접 아파트로 갔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 휴대폰 기지국을 조회해봤더니 전부기지 주변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문 밖에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대원들이 위층 베란다를 넘어 진입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작은 방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외할머니가 이불을 덮인 채 쓰러져 있었는데 이불을 걷어내니 옆에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있었습니다. 갈비뼈 12개가 전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오른쪽 손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당에서 다른 장애인들 밥을 직접 떠먹여주는 봉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딸을 위해 손녀 저녁이나 차려주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와 옷장 사이 좁은 틈에 엄마가 밀어 넣어진 채 있었습니다. 얼굴이 비닐랩으로 다 감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13살짜리 딸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까지 랩이 감겨 있었고 목에는 흰색 충전선이 묶여 있었습니다. 두 건별과 세 사람 모두 제 식사였습니다. 없어진 금품은 없었고 성폭행 흔적도 없었습니다. CCTV에 꽃바구니를 든 남자가 찍혔습니다. 현장 식탁 위에 있던 꽃바구니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차장 영상을 돌려봤더니 흰색 렌터카가 6시에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3분 만에 나갔습니다. 주차자리가 없어서 근처 상가에 세운 것으로 보였고 8시 40분에 그 차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했더니 경기도 김포시에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빌린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대영, 35살. 엘리베이터 영상과 대조했더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대영과 숨진 엄마 박씨는 2011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3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박대영은 동시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대영은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려 김포에서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박씨와 점심을 먹고 헤어지기 전 꽃집에 들러 꽃바구니를 하나 샀습니다. 저녁 6시에 꽃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씨가 방심하는 틈을 타 목을 감았고 실신하자 주방에서 랩을 가져와 얼굴에 감았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먹으로 쳤는데 쓰러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들었고 쓰러진 다음에도 칼을 밟았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나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13살짜리 딸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을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고창까지 달려가서 번개탄을 피웠지만 박대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시동을 다시 켰고 그 순간 위치가 추적됐습니다. 형사들이 유리를 깨고 제압했습니다.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본인은 추위 하나 참지 못했던 겁니다. 검찰은 박대영에게 사형을 부양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